30대 한국인 의대 출신 남성이 우크라이나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만난 러시아 여군인과 운명적으로 얽히며 그녀의 임신을 책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상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기는 처음 이 땅을 밟는 이들에게 낯설고 묵직한 인상을 남긴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도시, 드넓은 평원과 호수, 그리고 오래된 유럽풍 건축물이 어우러진 이곳은 최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중심지였다.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온 33살의 여행자 최준혁이 1년간의 자유로운 여정을 꿈꾸며 이곳에 발을 디뎠다.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몇 년간 치열하게 일했지만 숨가쁜 삶 속에서 스스로가 갇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제 4개월째인데 벌써 인생의 반이 지난 기분이야. 준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스텔의 낡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가 묵는 호스텔은 키이우 외곽에 자리 잡은 소박한 숙소였다. 세계 각지에서 온 배낭객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낡은 벽돌 건물, 투박한 나무 침대, 공동 샤워실, 그리고 매일 아침 부엌에서 각국의 식재료로 펼쳐지는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준혁은 이 호스텔에서 열흘 넘게 머물 계획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유산,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만의 여행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다. 느긋하고 사색적인 여정. 그것을 위해 그는 과감히 1년 휴직을 택했다. 하지만 세상은 혼란 속에 있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었고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준혁은 호스텔 라운지에서 동유럽 맥주를 홀짝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여행객들이 시끌벅적하게 도시 탐방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해가 느리게 지며 밤이 깊어질 무렵 호스텔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무겁게 처진 채 낡은 배낭을 쥐고 있었다. 러시아군을 연상케 하는 야전복 비슷한 옷차림이었지만 완전한 군복은 아니었다. 마치 전장에서 벗어나 도망친 듯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나였다. 호스텔 주인과 러시아어로 짧게 대화한 뒤 안내받은 방을 확인하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준혁은 그녀를 흘깃 보았을 뿐 굳이 말을 걸지는 않았다. 호스텔 주인은 마리나가 보드카 한 병과 빵을 사서 방으로 들어갔다며 요즘 러시아 관련 사람이 오면 다들 신경 쓰이죠. 전쟁 때문이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은 그래도 여긴 우크라이나잖아요. 러시아와 가깝다 보니 더 불안하겠죠 라고 답하며 그녀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곳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고 거친 인상을 가진 이도 드물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부엌에서 마리나와 우연히 마주쳤다. 굿모닝 준혁이 영어로 인사하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한 발음으로 굿모닝이라고 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로 가득했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해진 옷차림, 뺨에 남은 희미한 흉터, 손등의 굳은 살과 상처가 눈에 들어왔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준혁은 그녀가 다친 곳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그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마리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으며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곤 통조림과 물을 꺼내 조용히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찌푸린 표정은 햇살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준혁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마리나는 대화를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혼자 있고 싶은 모양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더 말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의 신문에 시선을 던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측 군인의 사상자 소식, 포로가 된 러시아 병사들에 대한 기사가 빼곡했다. 그제야 준혁은 마리나가 러시아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준혁은 키이우 시내를 돌아다녔다. 우크라이나 특유의 고풍스러운 건축물, 소박한 골목길,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이어가지만 전쟁의 긴장이 얼굴에 묻어났다. 카페에서 뉴스를 읽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공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을 속삭이는 젊은이들. 준혁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도시 외곽의 숲길로 향했다. 느긋하게 걸으며 다행히 큰 혼란은 없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스텔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영국에서 온 여행객이 귀갯말로 전했다. 저기, 그 러시아 여자, 아까 발작처럼 울더라. 전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아. 군대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준혁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호스텔 주인과 다른 여행객들에 따르면 마리나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더니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흐느꼈다고 했다. 누군가 다가가자 제발 이러지 마 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PTSD일지도 몰라. 준혁은 의사로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외과 의사였지만 인턴 시절 정신과 협진했던 기억이 스쳤다. 전쟁이나 큰 충격은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악몽이나 공황 상태를 유발한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마리나의 방 앞에 다가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노크에도 대답이 없었다. 안에 계세요. 괜찮으신가요? 그는 러시아어로 몇 마디 따라해봤지만 응답이 없었다. 머뭇거리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상대가 원치 않는다면 함부로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호스텔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다른 여행객들도 마리나의 상태를 신경 쓰며 소란을 피했다. 준혁은 라운지에서 여행 일기를 적다가 새벽 무렵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새벽녘 복도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잠이 깼다. 밖을 보니 마리나가 불안한 눈빛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슬리퍼 차림에 얇은 외투만 걸친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준혁은 무슨 일이냐 싶어 급히 따라갔다. 호스텔 1층 라운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달빛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쳤다. 마리나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아요? 준혁이 조용히 영어로 물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경계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미안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준혁은 가까이 앉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라고 다정히 말했다. 한참 침묵하던 마리나는 불쑥 러시아어로 중얼거렸다. 준혁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녀는 서툰 영어로 바꿔 말했다. 저는 러시아 군인이었어요. 전쟁이 터진 뒤 부대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었죠. 제 부대는 우크라이나로 파견됐고 동료들이 죽었어요. 민간인들도 너무 많은 불행이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듯 불안한 호흡으로 말을 이었다.
견딜 수 없었어요.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그 명령이 너무 잔인했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마리나는 전장에서 이곳까지 흘러왔을 터였다. 러시아군에서 이탈한 병사라면 위험한 처지일 게 분명했다. 그럼 지금 여기 숨어 계신 거예요? 준혁이 물었다.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에서 도망쳤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의무 후송될 예정이었는데 그 틈에 우크라이나로 넘어왔죠. 친분 있는 사람의 도움을 잠깐 받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준혁은 그녀가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혹시 상처나 몸 상태는 어떤가요? 필요하면 간단히라도 봐드릴게요. 마리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뭐죠? 아, 저는 한국에서 온 의사예요. 여행 중이지만 의료 지식이 있으니 도울 수 있으면 말해주세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마리나는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으며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손을 움켜쥐고 입술을 떨는 모습을 보며 준혁은 그녀가 공포와 절망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음을 느꼈다. 일단 여기서 푹 쉬세요.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지친 몸을 좀 회복하세요. 그는 차분히 말했다.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어둠 속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호스텔 로비에서 마리나가 주인과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다. 주인은 러시아어로 거칠게 소리쳤고 마리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항변했다. 준혁이 다가가자 주인은 영어로 설명했다. 이 여자 반값도 못 내고 오래 묵겠다고 해요. 우리도 장사해야 하잖아요. 마리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배낭은 텅 빈 듯했고 신분증이나 돈도 없는 상황 같았다. 주인은 퉁명스럽게 덧붙였다. 오늘까지 방세 못 내면 나가라고 했어요. 전쟁 중이라 러시아군 타령이면 위험할 수도 있죠. 준혁은 연민이 솟구쳤다. 마리나는 간신히 도망쳐왔고 불법 체류자나 타령 신분이라 공식 보호도 받기 어려웠다. 그는 주인에게 정중히 말했다. 잠시만요. 제 방은 혼자 쓰고 있잖아요. 이분이 갈 곳이 없다면 제 방에서 같이 지내도 괜찮을까요? 추가 요금은 제가 낼게요. 주인은 난처한 얼굴을 하다 준혁이 돈을 더 내겠다고 하자 문제만 안 일으키면 돼 라며 수락했다. 마리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괜찮아요. 제가 폐가 될 텐데 라고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긴 여행 중이라 방을 혼자 쓰고 있었어요. 편히 지내세요. 마리나는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리며 감사 인사를 제대로 잊지 못했다. 그렇게 마리나는 준혁의 방으로 옮겨왔다. 2층 침대가 있는 방이라 공간을 나눌 수 있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위층 침대를 양보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날부터 마리나는 조금씩 자신을 열었다. 그녀는 러시아 우랄 지역 출신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군에 지원했다고 했다. 전쟁은 상상도 못했고 군인이면 안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실전 부대에 투입됐고 끔찍한 현장을 마주했다. 처음엔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민간인들의 고통, 동료들의 죽음, 상관들은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렸죠. 내가 뭘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마리나의 고백에 준혁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의 상처와 죄책감이 깊음을 알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의사로서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임을 알았다. 그날 밤 마리나가 갑자기 구토하며 쓰러졌다. 준혁은 급히 그녀를 부축해 물을 마시게 하고 상태를 살폈다. 열은 없었지만 속이 뒤집히는 증상이 뚜렷했다. 혹시 잘못 먹은 거 있나요? 그는 걱정스레 물었다. 마리나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어제도 별다른 거 안 먹었는데 라고 답했다. 준혁은 단순 식중독이 아닌 임신 가능성을 떠올렸다. 구토, 피로. 예민한 상태가 의학적으로 이를 암시했다. 아침에 나아지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우크라이나에도 괜찮은 병원이 있어요. 마리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아요. 탈영 신분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거예요. 준혁은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다. 하지만 건강을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었다. 제가 의사니까 간단한 검진은 할 수 있어요. 약도 구할 수 있고 일단 내일까지 지켜봅시다. 그날 밤 마리나는 몇 번 더 구역질했고 준혁은 곁에서 그녀를 지켰다. 전쟁 상처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다음 날 새벽 마리나는 다시 구토했다. 준혁은 그녀의 맥박, 혈압, 천을 측정하고 복부를 청진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임신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구역질, 피로, 몸이 뜨거운 느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마리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예전에 약혼자가 있었어요. 전쟁 전에 잠시 휴가를 함께 보냈죠. 그때 우리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준혁은 충분히 이해했다. 마리나의 약혼자는 전쟁 초기에 전사한 듯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쟁 때문에 확인할 여유가 없었죠.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준혁은 등을 토닥였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탈영 신분의 임신까지 한 상태라면 더 무리하면 안 돼요. 영양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해요. 마리나는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우크라이나에 남을 수도 없어요. 병원도 못 가는데 아기까지. 준혁은 결심한 얼굴로 답했다. 원한다면 제가 도울게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니 기초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마리나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냥 남인데. 준혁은 쓴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죠. 하지만 의사는 사람을 돕는 직업이잖아요.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게 제 최선이에요. 마리나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전쟁, 약혼자의 죽음, 탈영 신분, 임신. 혼자 버텨온 그녀에게 준혁의 손길은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동거를 이어갔다. 준혁은 임신 테스트기를 구해왔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병원 방문은 신분 문제로 어려웠지만 준혁은 최대한 그녀를 지원했다. 마리나는 자책하며 말했다. 도망칠 때 이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더 빨리 움직였을 거예요. 준혁은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알기에 부드럽게 위로했다. 호스텔 주인은 더 이상 마리나를 문제 삼지 않았다. 준혁이 숙박료를 내고
마리나가 청소를 돕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불안정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은 악화되고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상황도 미묘했다. 만약 당국이 러시아 탈영자를 색출한다면 마리나는 위험에 처할 터였다. 어느 날 오후 경찰 2명이 호스텔에 들이닥쳤다. 여행객 신분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준혁은 여권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왔고 장기 여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리나는 방 안에서 겁에 질려 숨었다. 그녀는 여권도 신분증도 없었다. 다행히 경찰은 별일 없이 돌아갔지만 마리나는 한동안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준혁은 말했다.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낼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마리나는 좌절한 목소리로 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갈 곳이 없죠.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는 국경 검문이 엄격하고 난 아무 서류도 없어요. 준혁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청할까 고민했지만 마리나의 탈영 신분은 민감한 문제였다. 결국 두 사람은 호스텔에서 조용히 지내며 그녀의 임신을 안전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준혁은 매일 마리나의 영양 섭취와 휴식을 관리했다. 구토나 어지럼증이 있을 땐 약을 구하거나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다. 마리나는 점차 그에게 의지했다. 임신 6개월째 접어들며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준혁은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요.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다. 마리나는 약혼자를 떠올리며 울적해했다. 그도 군인이었어요. 전장에 가야 했지만 서로 의지했죠. 그가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결국 못 돌아왔어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들어주었다. 마리나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땀에 젖은 그녀를 준혁이 달랬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는 위험했기에 준혁은 그녀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어느 날 마리나는 창가에 앉아 물었다. 아기를 낳으면 내가 키울 수 있을까 탈영 신분으로 도망치며 숨어 사는데 준혁은 머뭇거리다 답했다. 우선 아이가 건강히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엔 망명이나 인도적 보호를 받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준혁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짊어진 셈이었다. 임신 8개월 차. 마리나는 복통을 호소했다. 준혁은 초조해졌다. 정말 전문 산부인과 진찰이 필요해요. 하지만 병원 방문은 여전히 위험했다. 그는 기본적인 검진과 약으로 그녀를 돌봤다. 마리나는 점점 더 불안해했지만 준혁의 헌신에 마음을 열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와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다. 의사로서, 사람으로서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게 지금 제 역할이에요. 그들의 여정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이어졌다. 이상 준혁과 마리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